안녕하십니까, 솔바이농원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 우리가 저희 농장이 사실 이 평택 안성 이쪽으로 완전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우리가 하우스가 26동인데 저 뒤쪽으로 한 10동은 그냥 뭐 무릎까지 완전히 차가지고 거기는 이제 다 끝났고 작물 들어있는 것도 사실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5동이 그나마 여기 발등까지만 물이 딱 차가지고 그게 이제 그날 어쨌든 양수기로 손으로 해갖고 전부 다 퍼냈어요. 그래갖고 지금 들어가면 지금 막 발이 조금 빠질 정도인데 그나마 이제 햇빛 나면 이게 뿌리가 약해서 이렇게 뭐 시드름병처럼 이렇게 잎사귀가 이제 축축 처지는데 그걸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렸더니 경농 조비 하나가 글로벌 아그로 이 자꾸 글로벌 한번 까먹었는데 이름이 길어요. 글로벌하고 그 회사에서 이제 제가 이제 경농에 아는 분이 좀 있어요. 그래갖고 그 인연이 돼가지고 저희 솔바이 농원에 와서 요걸 한번 응급처치 살려보자 그렇게 해갖고 저희 농장에 이렇게 두세 회사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한번 우리도 지금 도움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도 이 회사에서도 이제 요걸 갖다가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한번 살려보자 그렇게 취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저희 농장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에 요거는 워낙 뭐 비가 많이 와서 저희도 같은 농장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조비나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아그로에서 경농 여기에서 어떤 걸 가지고 여기 우리 농장에 이제 좀 도움을 줄 건지 시범 사업식으로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문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네, 글로벌 아그로입니다. 네. 그 지금 침수된 상태여서 그 뿌리의 활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신뿌리가 나오는 것들이 많이 약해져서 1차적으로 여기에 대한 사전 예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 계속 그 흐린 날씨 때문에 일조량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그 토양 과습으로 인해서 토양 병원균이 다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사전 예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약제는 이제 랜드콘 JS라는 약제인데요. 요 랜드콘 JS. 요거는 이제 지금 정식한 상태이긴 하지만 정식 전에 침지 처리하시고 정식해 주시거나 그리고 정식 후에 지금처럼 오늘처럼 이제 관주 처리를 해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들 이제 뿌리 활력, 그 다음에 생육 촉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양 내에 있는 병원균들을 이제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오늘 좀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약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조비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화학 비료를 메인으로 하면서 일반 사종 비료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사장님하고는 또 2년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예전부터 좀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장님을 뵙고 하우스도 저희들이 지켜보고 했었는데요. 이쪽에서는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부분 침수한 하우스가 여러 동이 있는데 일단 이 쌈처리의 특성상 뿌리가 침수가 되게 되면 짧은 시간 내에 사멸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햇빛이 일단 강해지거나 온도가 올라가면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과 수분량하고 증산량이 맞지가 않아서 요것 때문에 유조라든가 아니면은 식물 자체가 죽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뿌리에 밝은 자체를 좀 촉진시키고 그다음에 세근의 활성도를 올리고 더불어 그럼으로써 인해서 생물이 좀 어느 정도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데 기한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해서 뿌리내를 저희가 시료를 한번 공급을 해드리고 이걸 사장님이 사용해 보시고 효과를 좀 보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공급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럼 뿌리내가 뿌리 밝은제 역할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상적인 포장에서는 뿌리 밝은제로 사용을 하십니다. 코트라든가 아니면 본답의 정식 이후에 활착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인데 그거에다가 지금 현재처럼 부분 침수가 이루어져서 물이 다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놔두게 되면 작물이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예전에도 이렇게까지는 안 되고 약간만 침수되고 그런데도 이렇게 물을 금방 빼내도 사실 햇빛 나고 이러면 거의 고사하는 일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워낙 사실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저도 이제 되게 기대를 겁니다, 이거를. 뿌리가 일단 침수가 되게 되면 이 자체가 호흡량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는 증산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네. 뿌리가 기능을 잃으면 물이 못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죠.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식물이 죽는 경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음. 그래서 이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지금 사장님처럼 한두 동도 아니고 전체 네. 면적의 상당수가 부분 침수를 당하신 문제가 있어서는 이거를 다 새로 정식한다는 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방법 내에 최소화하시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네. 훨씬 더 효율적인 아니 판단이 그래야 돼서 우리는 이제 쌈을 매일 따서 매일 택배를 보내거든요. 그래 지금 일부 뭐 매일 딸 게 없어 지금 자라질 않았어요. 맞습니다. 예. 뿌리가 일단은 물에 완전히 침수가 됐기 때문에 이게 뿌리에서 양분을 빨아서 올라와야 잎사귀가 크는데 이제 그런 역할을 못 하니까 어제도 우리가 진짜 택배 몇 박스밖에 사실 못 보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 것도 그런 쪽에서 효과가 있으면서 이 JS를 자꾸 레드콘을 말씀드린 이유가 얘는 그러니까 그 미생물을 기반으로 한 제작이기 때문에 토양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힘을 키워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상승 효과를 보여서 좀 더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사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고 한번 처리해볼까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JS하고 여기 뿌리네 랜드콘 JS, 랜드콘 JS하고 뿌리네 요거를 갖다가 지금 우리 그 저게 물통이 있는데 그게 500 정도 500. 넣고 말씀 아까 제가 500 넣고 요거 요 뿌리네 요거 500ml짜리 2개 넣고 그다음에 랜드콘 JS 요거를 지금 하나 넣고 해서 그렇게 해갖고 우리는 지금 뭐 그냥 스프링클러로 어차피 우리가 돌려야 되니까 점정 호수가 돼 있는 게 아니니까 스프링클러로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약간 우려되는 게 뭐냐면 이제 지금도 물이 많은 상태인데 요거를 넣게 되면 물이 좀 그래도 더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우려되는 바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일단 뭐 안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하는 게 훨씬 좋으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뿌리가 호흡을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물성하고 화학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한 맹물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빗물, 지하수인 그냥 일반적인 물에서는 그 안에 들어있는 양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뿌리에서 그 부분을 흡수를 제가 과도하게 땡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사종비료라든가 이렇게 미생물 제제가 토양에 들어가서 물하고 혼용돼서 뿌리 근처에 존재를 하게 되면 삼투압이라든가 여러 전기적 시그널에 의해서 흡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옆에 이동을 해서 좀 더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침수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침수가 된 물만 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생각이시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물을 빼시고 나면 그 다음에 물이 빠진과 동시에 사종비료든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저 안에 투여할 수 있는 부분이 투여가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열흘 만에 죽을 게 20일, 30일 가면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더 발전적인 방면에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관주의 특성상 무조건 점적이나 분수호스로 주시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설비가 없으시다면 힘들게 설치하는 것보다 있는 설비 충분히 활용하셔가지고 지금 보면은 멀칭이 되어 있어도 멀칭이 작물이 정식되어 있는데 타공이 되어 있고 그 타공 옆에 분명히 수분이 투여할 수 있는 공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위에다가 스프링클러로 살포를 하게 되면 그 사이로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제재가 관주라는 타이틀로 만들어져 있지만 옆에서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는 바실러스가 주 메인 원료로 되어 있고요. 뿌리네 같은 경우는 질소 1, 인산 6, 가리 3에 163에 미량요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양은 옆에서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스프링클러 돌려도 연면 시비한 거나 뭐 별 다만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침수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물이 오랫동안 하우스에 존재했기 때문에 토양에 이미 수분 상태는 과포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을 많이 주시는 것보다는 좀 더 기존에 쓰는 물량을 줄여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톤 탱크에 보통 75% 쓰시는데 50% 미만으로 해서 500리터 미만으로 해서 적은 양을 주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물량 자체도 좀 어느 정도 양을 떨어뜨려서 살포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일단 오늘 기대됩니다. 일단 기대되고 저기 물을 채워가지고 한번 여기 그 스프링클러로 주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이제 뿌리네하고 랜드콘 JS거든요. 요걸 갖다가 한번 지금 물통 500리터에 요거를 3병을 넣고서
그렇게 해갖고 지금 2동을 돌리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제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이제 한 4일에 한 번씩 돌리다 그러니까 그렇게 줘도 된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살짝 걱정되는 건 있어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워낙 물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또 물을 주면 그런 문제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래도 뭐 일단은 저로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서 지금 경농이나 조비, 랜드콘 아그로 여기서 이렇게 우리 거를 이렇게 침수된 거를 반침수된 걸 갖다가 살려주겠다고 오셨는데 믿고 한 수밖에 없죠. 일단 결과는 제가 앞으로 영상을 계속 찍으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왜 박수 안 쳐? 박수 쳐야 돼요? 네, 박수 드려야지. 나 박수 안 치냐고? 제가 나 핸드폰 들고 있잖아. 그래? 직접 그냥 따실 수 있으신 거에서 자꾸 자꾸 대시는 거. 현주 저거 스위치 올려 저거. 물이 약간 없어서 물이 보이는 게 이게 소형 상태가 계속 과습 상태로 유지됐다는 게 그냥 한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맹물로만 뿌렸을 때 엽이 크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또 쌈채류의 가격이 고공을 계속 엄청나죠. 네, 지금 왜 그러냐면 대부분 다 쌈채류 재배하시는 지역이 물보다 낮은 지역이거나 그 다음에 날씨가 안 좋은 상태에서 뭐 기존에 했던 대로는 절대 크진 않거든요. 이 쌈채류 그래서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건데 품질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하우스는 대형으로 대부분 다 쌈채 농장을 짓기 때문에 대부분 다 논에서 해요. 예, 맞습니다. 예. 논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비 이렇게 많이 오면 대부분 약간 지금 다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 이렇게 사장님처럼 중간중간에 큰 주변에 배수를 많이 뜨시는데 이거를 이제 향후에는 침수가 됐든지 어쨌든 간에 제가 보니까 이 땅은 상태가 괜찮습니다. 모래 성분도 괜찮고 아까 만져보니까 그랬는데 배수가 논이었던 자리는 대부분 어찌됐든지 간에 배수의 문제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 고랑을 좀 깊이를 조금 더 해주시는 게 향후에도 좀 양쪽 끝에를 2동이나 3동마다 이렇게 지금 잘 해주셨어요 보니까. 근데 좀 불편하시고 힘드시더라도 그거를 조금 더 깊게 해주시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1년 재배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연속으로 계속 수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놓으실 때 이 두도도 조금 높게 좀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제가 관리를 그렇게 해봐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보다 농사를 많이 지시고 아시니까 좀 더 배수에 비해서는 엽채류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이나 토마토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저희들이 그 권장까지는 아니어도 보면 수량이 많이 나오는 데 가보면 걸어가기가 힘든 데 있습니다. 쌈채를 하신 분들 이상하게 평지에 가까워요. 고랑이 걷기가 쉬워요. 근데 생각보다 그러면 수량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어디 가면 높아요. 이게 불편해. 우리가 일자걸음이라고 그러죠. 이런 데를 가면 수량이 잘 나온 데가 많습니다. 왜냐면 뿌리 호흡을 높게 했기 때문에 뿌리의 호흡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양분 흡수에도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걸 좀 감안해 주시고. 근데 물 빠지면 좋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당연하죠. 그런 몇 가지 것들만. 근데 이게 어쨌든 이거는 작업하기는 편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작물 생기에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더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제로 오이나 토마토 이렇게 연속작물 하시는 분들을 가보면 걸어가기 불편해야 돼요, 저희들이. 하우스 들어가서 발을 모아서 한 일일로 힘들게 걸어가야지만 제대로 되는 거고, 옆이 무조건 커야 되고, 쌈채 똑같습니다. 그러려면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는 재배 시기가 좀 틀리는데, 그건 재배에 관련된 것들은 나중에 조금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요걸 이렇게 하시고, 이제 요거 끝난 다음에 문제가 이제 뭐냐면, 저 위쪽 완전 침수인데 어떤 형태든지 간에 저희들이 뭐 발을 당겼으니까 사장님 농사 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경영 쪽에서는 팔라딘 맞죠? 팔라딘 팔라딘 한동? 2동. 팔라딘을 일단은 처리해서 기본적으로 살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이거는 처리 방법이라든가 과정이 복잡해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희는 석회 질소가 있습니다. 질소 성분을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석회 질소거든요. 요거를 저희들은 한동 정도 처리를 해서 다음번에 와서 그거를 좀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토양이 일단 정화가 된 다음에 상태가 괜찮아지게 되면
미생물이라든가 기존 비료에 대해서 흡수도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땅의 기량성도 많이 좀 극복이 아니라 향상된다고 그러죠. 그 좋은 쪽으로 많이 바뀌니까 그런 쪽으로 다 다음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집중적으로 드리고 처리하는 방법도 같이 좀 시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알겠습니다.